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설계한 건축 작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로건 빌딩의 근생 건물이 되겠는데요. 용도는 의원과 사무소, 또 휴게음식점, 또 일반 음식점, 이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이 건축물을 보면 우리가 도시에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이런 수익형 근생 건물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설계를 진행했는지 용도와 또 면적, 또 건축물의 평면도까지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관용의 건축작품 압구정 로데오에 설계한 로건 빌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공사진부터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로건 빌딩의 준공 전경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이 되겠는데요. 건축물을 보시면 개념이 깔끔하고 모던한 그런 건축물의 개념으로 설계를 해서 완성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층에 이제 필로티 부분과 상가 부분이 있고요. 2층, 3층, 4층, 5층 부분에 모던하고 심플한 박스 형태로 설계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의 설계 개요부터 하나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로건 빌딩인데요. 대지 위치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57-38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64.31평이 되겠고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56.87%, 용적률은 199.75%로 맥시멈으로 볼륨을 다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 면적은 36.58평이고요. 연면적은 지하까지 포함해서 총 174평이 되겠습니다. 자,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데요. 근린생활시설에 의원과 휴게음식점 그리고 사무소 용도 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을 입점하게 되겠습니다. 자, 인허가 기간을 좀 보시면은 건축 허가가 2021년 6월 28일에 허가가 완료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층이 있다 보니까 굴토심의를 받았는데요. 굴토심의가 2021년 8월 19일, 그러니까 약 2개월 후에 굴토심의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착공 허가는 2021년 10월 1일. 여기서도 보시면 대략 뭐 한 2개월 정도가 걸렸는데요. 지하층을 하다 보니까 지하층의 안전관리 계획서 이 부분을 이 보고서를 만들고 또 구청에다가 제출을 하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6월 28일이었고요. 최종적으로 준공이 2022년 12월 16일이었기 때문에 대략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지하 1층에 지상 5층, 연면적 174평이었는데요. 그동안 뭐 허가부터 준공까지 이 기간을 보니까 1년 5개월, 6개월 정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건축물을 신축 계획하는 분들은 이런 일정 계획을 좀 넉넉하게 잡으시고 이 예산을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계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은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에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수인 분당선 압구정 로데오역이 되겠습니다. 분당선에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대략 한 거리가 한 5분 정도에 걸리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일대가 압구정 로데오 거리입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인데 이 행정구역상 강남구 신사동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번지수는 신사동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압구정 로데오가 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다시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바로 인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동 657-38번지인데요. 2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200%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땅이 657-38번지인데요. 뭐 전형적으로 일조권을 받는 땅이죠. 이 부분이 이제 북쪽이다 보니까 뭐 대지의 거의 한 60에서 70%는 일조권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도로가 4m 도로인데요. 뭐 작은 골목길에 있는 전형적인 우리가 도시에서 만나는 그런 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일조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4층, 5층 부분은 좀 많이 셋백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앞부분 쪽은 일조권을 받지 않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공사 전의 현장 모습이 되겠는데요. 예전에 9옥입니다. 9옥 그래서 반지하가 있고 2층이 되는 그러한 단독주택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1층, 2층 예전에 단독주택 모습을 개조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입구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예전에 주차장 모습이 되겠고요. 2층에 단독주택 9옥 모습이 되겠습니다. 반지하가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매장이 있는 그러한 구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옵션 스터디인데요. 제가 이제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대체적으로 외관 옵션을 뭐 최소한 3개, 4개, 5개까지 뭐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4개 정도의 옵션을 마련해서 건축주분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옵션을 선정을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일조권을 받아서 셋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3층까지는 맥시멈으로 찾고 4, 5층 부분은 좀 셋백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주안점을 둔 부분은 2, 3층 부분의 박스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1번은 이렇게 크게, 또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개발을 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로 나누고 코너 창을 이렇게 만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4번 경우는 이렇게 크게 시원시원하게 이제 유리창을 코너부를 개방감 있게 만든 부분이 되겠고요. 주 진입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코너부를 어떻게 좀 잘 만들어 볼까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건축주분이 이제 옵션을 2번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층별 면적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이 45.3평, 1층이 15.66평, 그리고 2층, 3층은 우리가 이제 맥시멈으로 찾아서 36.13평이 되겠습니다. 4층은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이제 많이 줄겠죠. 그래서 23.81평이 되겠고요. 5층은 16.7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다 합한 면적이 대략 17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74평 정도의 건축물을 지었다. 맥시멈으로 용적률을 다 찾은 거죠. 용적률을 199점 몇 프로까지 다 찾았기 때문에 뭐 지상층에서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제가 다 찾아서 설계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 준공 사진 모습을 보시면 이 박스 부분을 심플하게 도입을 해서 1층에서 최대한 좀 과감하게 좀 드러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자, 그리고 2층, 3층 부분은 코너부를 최대한 오픈해서 유리창을 최대한 이렇게 개방감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 부분은 이제 주차장이 있고 1층에서도 상가가 좀 구획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계단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면도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도 모습이 되겠는데요. 앞에 4m 도로가 있고요. 일조권 부분이 이제 북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약간 틀어져 있죠. 틀어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일조권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 3층까지는 건폐율을 좀 다 찾아가는 모습이 되겠고 4층 부분이 이렇게 셋백되어 있죠. 4층 부분이 셋백되어 있어서 4층 베란다 부분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는 내용이 되겠고요. 5층 베란다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옥탑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옥탑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탑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자연적으로 이제 북쪽을 고려해서 계단 부분이 남쪽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설계를 했습니다. 자, 단면도와 층고 계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은 3.8m, 지하층은 조금 더 개방감 있고 좀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3.8m로 계획을 했습니다. 1층은 3m, 2층이 2.9, 2.9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9m까지 우리가 일조권 완화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m 내에서 3개 층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그런 조건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3m, 2.9, 2.9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4층과 5층은 일조권을 좀 많이 받죠. 많이 받는데 이제 디자인과 층고 계획을 이제 동시에 생각을 하면서 4층과 5층은 층고를 조금 높게 했습니다. 그래서 4층은 3.5, 5층은 3.5.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박스로 이렇게 계획을 했죠. 박스로 계획을 하면서 4층, 5층 좀 시원하게 만들고 공간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이 이 층고 계획을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2023년 7월부터 이 일조권이 10m로 이제 완화를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층고가 조금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상가 부분에서 조금 유리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층고 계획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가급적이면은 이제 지하층 층고는 3.8, 3.9 어떤 경우는 이제 4m까지 만들게 되는데
지하층을 조금 높고 시원하게 해야만 또 임대도 잘 되기 때문에 지하층 층고를 조금 시원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 층 평면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 평면도가 되겠는데요. 1층에는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또 1층에 상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를 보시면은 총 연면적이 574.49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은 134제곱미터당 한 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4.29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4대입니다. 4대. 자, 4대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건축물을 볼 때에 건축 계획이 일조권을 받아서 최대한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남쪽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차장이 북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주차가 이렇게 3대, 4대, 이렇게 4대가 계획을 하고요. 진입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주차장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도로가 4m 도로이기 때문에 2m 이렇게 후퇴를 해가지고 앞에 공간을 6m를 확보를 하고 뒤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 공간에 이렇게 조경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획하면서 주안점으로 생각한 부분이 1층에 상가를 마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의 평면은 1층의 상가를 입점을 시키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이 계단과 엘리베이터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 1층에 상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층의 상가가 전용 면적이 8.18평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가 도로변의 면에서 상가를 계획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상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계단 부분과 엘리베이터 부분이 뒤쪽으로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주 출입구가 이렇게 복도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필로티 부분이죠. 필로티 부분인데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1층에 홀로 들어가고요. 엘리베이터가 계획을 했습니다. 자, 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엘리베이터입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건폐율, 명중률 다 제외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계단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계단 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이제 직통 계단이죠. 직통 계단이고 지상층, 지하층 다 연결되는 그런 계단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화장실을 마련했습니다. 화장실. 1층 상가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뒷공간으로 마련을 했고요. 자, 이 부분이 필로티 부분인데 면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필로티를 만들었다. 이 부분을 이제 실내화로 한다면은 다 면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외로 필로티로 만들어서 이 면적에서 조금 제외되는 그러한 설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메인 출입구고요. 요게 1층의 현관 부분이 되겠고, 뭐 2층부터 5층까지는 뭐 의원이나 사무소나 이런 용도기 때문에 조금 목적성의 어떤 용도가 되니까 이렇게 복도를 만들어도 뭐 진입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1층의 상가에서 임대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별도의 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하 전용 출입을 위한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지하층의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획하다 보면은 이 영업 시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직통 계단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지하층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이 직통 계단을 만들어서요. 뭐 직통 계단이 2개가 만들어져 있죠. 2개가 만들어져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다중이용업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연동되기 때문에 계단을 2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층의 상가가 8.1평이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수익형으로 임대료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용이 7.5평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층 평면도가 중요하고요. 1층에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상층으로 연결하는 직통계단, 1층의 상가 구성, 또 진입, 또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이런 부분들만 잘 해결하면은 이 건축 계획이 얼추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하 1층 평면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내려오는 직통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바로 내려오는 직통계단이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내려오는 계단을 쭉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지하층 전용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로 내려와서 1층에서 진입하는 이런 출입구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 출입구가 떨어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뭐 거리의 2분의 1 이상
이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출입구가 이렇게 상당히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30.93평이고요. 계단실 부분이 14.39평이 되겠습니다. 계단실이 이제 두 개가 되겠고 또 공용 홀이 있다 보니까 공용 면적이 조금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정화조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남자 여자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2층과 3층 평면도는 이제 건폐율을 맥시멈으로 찾아서 우리가 풀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뭐 똑같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용 면적이 31.81평이 되겠고요. 계단실이 4.3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계획을 할 때에 계단실 면적을 4평 정도를 잡거든요. 여기 계획에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이렇게 상가로 들어올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계단으로 나가는 문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계단실과 이런 전용 면적 간에 분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바로 이런 음식점이나 의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용 부분 면적을 줄여서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각 층에 이제 남자 여자 화장실을 계획을 했고요. 최대한 전용 면적을 맥시멈으로 쓸 수 있게끔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다.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다 보면은 공용 면적을 줄이고 전용 면적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이 계획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퇴근할 때 앞부분을 이렇게 뭐 셔터를 내린다든지 엘리베이터 안에 키패드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안 장치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임차인이 어떻게 좀 인테리어를 하고 계획을 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면적은 일조권에서 최대한 완화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층 평면도는 이제 일조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조권을 받아서 이 4층 부분이 후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란다가 좀 크게 만들어져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용 면적은 19.49평, 계단실은 4.3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의원이나 사무소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용 면적을 높였다. 그리고 뒤쪽에 이 화장실을 남자 여자를 구분을 해가지고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층 평면도 같은 경우는 더 셋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4층의 이 공간이 되겠는데 4층 지붕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베란다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일조권에서 5층 부분이 되겠습니다. 5층 부분이 되기 때문에 5층 안에다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다 넣어야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5층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은 이 공용의 복도가 있고요. 공용 복도가 있고 화장실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이 12.4평, 계단실이 4.3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5층 평면도죠. 5층 평면도의 전용 12평, 계단실 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공 사진의 모습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하늘에서 본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4층 베란다, 5층 베란다가 있고요. 이 부분이 루프층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5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박스가 하나가 들어와 있고요. 이 2층, 3층이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개방감 있는 코너 유리로 계획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일조권을 이제 받은 모습을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1층의 주차장 모습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4층 베란다, 5층 베란다, 이 부분이 이제 루프층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모습이 4m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일부분의 디자인 쪽으로 박스로 이 심플하게 만들어진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특이하게 모습을 보시면은 이 안쪽에 이렇게 황금색으로 만들어진 모습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컬러 스테인레스인데요. 컬러 스테인레스의 골드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은 좀 골드의 느낌을 가지고 건축물을 설계한 부분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좀 의원 용도다 보니까 이런 뭐 중국인 의료의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골드 컬러 스테인레스를 조금 디자인 포인트로 계획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박스 부분 안쪽에 골드 스테인레스 컬러를 도입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조금 개방감이 있는 2층, 3층 이 코너부도 이 마감을 골드 스테인레스 컬러로 마감을 했다는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정면도 모습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 심플하게 이렇게 박스 하나와 이렇게 박스 하나, 박스 두 개로 좀 심플하게 계획을 했고요. 안쪽에 포인트로 이 골드 스테인레스 컬러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와
석재를 마감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깔끔하게 유리로 마감을 하고 전층이 개방감 있게 유리가 슬라브까지 다 내려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최대한 개방감을 확보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면도의 모습이 되겠고요. 최대한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도록 계획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우측에서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서도 이러한 스테인리스 포인트 마감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샤이니하면서 좀 반짝반짝하고 메탈 느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석재와 메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야경 사진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기 부분이 이제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모습이 되겠고요. 주차장 부분과 이 부분이 1층에 전용 면적 8평 정도가 나오는 상가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3층까지 만들어진 모습이 되겠고요. 일조권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로데오 거리에서 이 사이트로 들어오는 이제 주 진입 방향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앞쪽이 4m 도로가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을 코너로 조금 많이 열어서요. 좀 개방감 있게 어필을 했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3층, 4층, 5층이 되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박스가 하나가 있고 코너 창이 시원하게 열려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시원하게 열려 있는 모습이 되겠죠. 시원하게 열려 있고요. 자, 여기에 뒤쪽에 이렇게 슬라이딩 창호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삿짐을 넣기 위해서 슬라이딩 창호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탈부착이 가능한 이삿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창문을 계획을 했고요. 물론 이제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한 12인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를 통해서도 이삿짐을 나눌 수 있지만 또 사다리차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삿짐용으로 이렇게 탈부착용 이 창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4층, 5층 베란다가 만들어져 있고 루프층에서도 이 옥상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골드 스테인리스 컬러. 여기서 보시면 마감재가 대리석 델크림 연마입니다. 대리석 델크림 연마. 조금 고가의 대리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컬러 스테인리스 골드도 상당히 좀 고가의 그런 마감 재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러 강판을 하게 되면 좀 울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평활도가 좀 센 이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 코너부를 좀 디테일하게 찍은 사진이 되겠고요. 오른쪽 사진 같은 부분들도 이렇게 그 디테일한 스테인리스 메탈 마감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스테인리스 메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주차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1대, 2대, 3대, 4대가 되겠는데요. 뭐 2대는 외계에 다 노출되어 있고 3대, 4대분은 이렇게 필로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상부 부분도 이렇게 격자형 루버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조금 일반적인 필로티 천정부가 아닌 조금 디자인이 처리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격자형 루버를 좀 계획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마감은 콘크리트 폴리싱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폴리싱. 그래서 아주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 일반적으로 무늬 콘크리트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폴리싱으로 조금 미끈한 그런 느낌으로 계획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1층으로 진입하는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1층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1층 진입구 출입구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1.5m 피난소와 통로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차장 모습이 이 4대가 마련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이제 조경 공간이 있는데 조경에서도 이렇게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1층 출입구 부분 모습이 되겠고요. 상부 부분은 격자형 루버 형태를 통해 가지고 조금 주차장 천정을 고급스럽게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주차장 뒤쪽에서 도로변 부분을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 담장도요, 좀 이쁘게 좀 쌓은 내용이 되겠는데, 뭐 디자인 블럭을 통해 가지고 담장도 조금 깔끔하게 마감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하층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하층에서 지상층을 바라보면서 본 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되겠는데요. 이제 계단 참 부분에서 지상층을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 오픈되어 있는데 상부에 천정이 있기 때문에 비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하층 계단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가 지하층의 두 번째 출입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부의 이런 필로티 부분도 이 격자형 루버를 통해서 좀 디자인적으로 일체감 있게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하층 두 번째 출입구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직통 계단 모습, 내부 계단이 보이고요. 여기서 나오면은 지상층으로 나갈 수 있는 별도의 계단이 마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직통 계단이 두 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지하층의 다중이용업을 고려를 해서 만약에 지하층 일반 음식점이 들어온다면은 직통 계단 두 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압구정 로데오 로건 빌딩에 관련된 작품 소개를 좀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마감 재료가 대리석 델크림 화이트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마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뭐 직접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포인트로 컬러 스테인레스 마감을 이렇게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여러분 번지수를 제가 공개를 했으니까 한번 가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계는 이관영 건축사 오픈스케일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했고요. 여러분 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픈스케일.net 방문해서 뭐 이 건축물 외에 다양한 근생과 또 사옥, 또 상업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상가 건축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방문해서 여러 작품을 좀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관영 건축 작품 압구정 로데오 로건 빌딩 소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또 중공한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